자, 얘들아, 이제 시작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규 분포에 들어갔었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 건데, 자, 이제 다 정리하진 않고 밑에 것만 정리할게. 자, 확률 변수가 있고요. 이 확률 변수의 종류는 두 개가 있어요. 그쵸? 그 중에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 얘기할 건데, 걔와 관련된 함수가 확률 밀도 함수였어. 괜찮지? 자, 확률 밀도 함수는 특징 자체가 y축의 값이 함수값이 절대 확률값이 아니고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일단 A부터 B까지 연속인 어떤 구간 내에서 그 내에서 모든 실수를 확률 변수로 취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이어져 생기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의 정적분값, 면적이 확률과의 총합인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 배웠었지?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절대 이산과는 다르게 함수값이 확률이 아니니까 우리 항상 넓이에 초점 맞춰줄 거고 걔를 바탕으로 항상 fx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언제나 0 이상에 그려질 수밖에 없고 자, 주어진 구간 내에서 fx의 dx는 항상 확률의 총합인 1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여기서 뭐 다른 건 없는데요.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일반적으로는 뭐 대략 매번 다르게 생겼으나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 모든 확률적인 분포가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췄을 때의 모습, 현실에선 일어나지 않지만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확률 밀도 함수가 딱 그려졌을 때 걔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한다 그랬어? 정규 분포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규 분포도 분명히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 정규 분포라는 확률 밀도 함수는 현실에는 없는 가장 이상적인 밸런스를 구축한 함수로서 얘가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주위에 집중이 돼 있고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이러한 종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면 얘가 정규 분포다. 확률 밀도 함수의 한 종류였지. 그럼 얘의 특징은 일단 x축이 점근선이라는 거. x축이 점근선. 결코 얘는 0에 닿지 않고 꾸준히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쪽도 꾸준히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x는 m이라는 직선에 대해서 자, 이 직선이 대칭축이 되는 그런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래서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고요. 양쪽이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일단 이런 그래프의 특징을 볼 수 있는데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시그마 표준 편차의 값이 뭐 할수록 커질수록 종은 어떻게 생기게 되니? 내려앉죠, 얘들아. 평균 주변에 집중을 덜 할 거기 때문에 종 모양이 낮아져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아질수록 편차가 덜하다는 거니까 덜 분산되어 있다는 얘기고 평균 주위에 더 많이 몰려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평균 주위가 더 높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높아진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자, 이 정도가 일단 지난 시간에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였고 각각의 왼쪽 값, 오른쪽 값에 대해서 서로 대칭임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많이 있었거든. 근데 오늘은 어디로 넘어가셔야 되냐면 표준화로 좀 가셔야 돼요. 표준화로 좀 가볼게. 우리가 A 집단의 통계와 B 집단의 통계와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하는 과정에서 어떤 획일화된 기준이 좀 필요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표준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이 표준화가 뭔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 예를 하나 들 거예요. 자, 너희가 영어 시험이랑 수학 시험을 봤어. 영어 시험이랑 수학 시험을 봤어. 자, 진석이가 봤어요. 자, 영어 시험 봤고 수학 시험 봤어. 영어가 80점 나왔고요. 수학도 80점 나왔어. 그러면 진석이의 영어 실력과 수학 실력은 똑같니? 너무 아메바처럼 대답한 거 아니야? 너무 단세포생물이었던 거 아니야? 얘들아, 진석이가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80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진석이 둘이 똑같은 시험 결과를 얻은 거야? 그건 아니지 않아? 진석이 등수가 똑같을까? 그런 건 아니겠지. 봐봐, 똑같을 수도 있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다르다고 봐야 되겠지. 왜냐하면 봐봐, 예를 들어서 영어 시험은요 평균이 8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었어. 그리고 표준 편차는 10이었다고 쳐보세요. 그 다음에 수학 시험은요 평균이 50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5였다고 이렇게 쳐보자고. 괜찮니? 그러면 영어 성적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얘는 분명히 종 모양의 어떤 그래프가 애들 성적의 분포일 거야. 괜찮아? 근데 평균이 몇이니?
80이죠. 근데 진석이가 몇 점을 맞은 거야? 80을 맞았으니까 진석이 딱 평균이지.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애가 2분의 1이고 왼쪽에 있는 애가 2분의 1이니까 진석이는 정확히 전교생 중에서 절반에 위치하는 거지. 딱 중간에. 이해하시겠니? 그런데 수학 실력을 놓고 이제 보면은 수학 점수는 표준 편차가 좀 더 작기 때문에 더 낮게, 작기 때문에 높게, 이렇게 좀 더 높게 그려질 거고, 근데 얘가 이렇게 50점의 평균이 있으니까 진석이 점수는 여기 80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진석이는 어떤 걸 더 잘한 거야? 수학을 더 잘한 거죠? 진석이는 여기 안에 좁은 확률에 든 거야. 백분율로 따지면. 그러면 실제로 얘를 어떻게 더 디테일하게 비교할 수 있냐면, 지금부터 우린 표준화라는 걸 할 건데, 이 영어 성적의 확률 변수 x였고 수학 성적의 확률 변수 y라고 치면 우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기 위해서 표준화를 각각 취할 거야. 그 표준화를 취하는 방법은 이렇게 취합니다. x에서 80을 빼고 걔를 10으로 나누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눴죠. 그치? 그 다음에 y에서 평균을 빼고 걔를 표준 편차로 이렇게 나누시면요, 얘도 표준화가 된 거야. 얘네들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새로운 확률 변수 z라고 부릅니다. 자, 얘도 z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준이 있죠. 얘들을 하나로 획일화해 준 거거든요. 얘들아, 어떤 의미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의 점수만으로 서로를 비교할 수 없으니까 각각의 취한 입장과 위치의 관계를 우리가 봤어. 그랬을 때 수학을 훨씬 잘했단 말이야. 그게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실제로 영어 성적 80에서 80을 빼고 10으로 나누면 Z가 0일 때죠. 그치? 그런데 수학 성적 80에서 50을 빼서 5로 나누면 Z가 6일 때지, 얘들아. 자, 이 Z란 건 뭐냐면 X와 Y라는 서로 다른 기준에 있는 그런 확률 변수를 통일시켜주기 위해서 각각의 평균과 각각의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야.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표준화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어떤 확률 변수의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얘가 항상 표준화된 Z가 돼요. 그리고 이 Z라는 친구의 특성은 정규 분포긴 한데 표준화된 정규 분포여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고, 얘는 항상 무엇을 따르냐면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야. 얘 지금 평균 80이었고 표준 편차 10이었죠. 얘는 50이었고 5였죠. 근데 둘 다 표준화를 해주게 되면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표준화되는 걸로 비교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걔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상태예요. 언제나 Z는.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아까 전에 Z가 0이었다는 얘기는 정확히 이 중간에 있었다는 얘기고, Z가 6이 됐다는 건 거의 이쪽 6에 있었다는 얘기니까 수학을 훨씬 더 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을 비교할 때 그 집단 내의 구성원들의 분포가 달랐을 거 아니야? 그럼 단순 비교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둘이 기준을 통일시켜줘야 되죠. 그 기준의 통일이 바로 표준화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표준화하는 방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집단의 평균을 빼고 그 집단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걔가 표준화된 확률 변수로 둘이 통일이 되고, 그때는 서로를 뭐 할 수 있다? 비교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아시겠니? 그래서 표준화 방식은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서로 다른 집단을 비교하는 거에 초점을 맞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 정규분포와 이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 이 정규분포, 모든 정규분포에 대해서 다 데이터를 축적해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옛날 수학자들은 Z라고 통일되어진 이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뭘 만들어놨냐면 표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각각의 Z값에 대한 확률값들을 다 미리 계산을 해놨거든요, 옛날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261페이지나 260페이지나 그 전 페이지나 그 전 페이지나 그 전 페이지를 보더라도 계속해서 표가 나와 있는 거 볼 수 있을 거야, 문제에. 근데 거기 뭐라 돼 있냐면 Z라고 돼 있지, 왼쪽 상단에. 표 왼쪽 상단에. 그게 뭐냐면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를 의미하는 거야. 괜찮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0 이상 Z가 스몰 z 이하라고 나와 있지. 그때마다 소수점으로 숫자가 다 나와 있는 거 보이니? 걔가 확률 값이에요. 그러니까 표준화된 이 Z라는 변수,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이미 옛날 사람들이 다 표를 만들어 놨고 너희들이 실제로 마플 시너지 책의 맨 뒤로 가보시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어요? 네. 있나? 질문 없으세요? 자, 어디 가요? 여기 있나? 질문. 없어? 아 이건가? 있다. 어디 있어? 390. 자, 395페이지에 가면 Z라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는 표준 정규분포표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얘의 값들을 다 우리가 알 수가 있어. 물론 문제를 풀 때 맨 뒤에를 살펴볼 수 없으니까 시험장에서는 문제에 이미 아까 같은 표의 일부를 삽입해 놓는 거야. 걔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아시겠니? 실제로 문제를 건드려 보면 하나도 어렵지 않다고 느낄 건데, 자, 그럼 너희들 시너지 유형 5번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안 했거든? 자, 거기부터 우리가 살짝 문제를 좀 건드려 볼 테니까 어떻게 푸는 건지 조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1241번 문제가 나왔어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데 ft라는 함수는 뭐냐면 x라는 확률 변수가 t 이상 t 플러스 2 이하일 때의 확률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럼 봐봐. t와 t 플러스 2는 몇 차이가 나? 2 차이 나지. 근데 이 2 차이가 나는 확률값, 그 사이에 있는 확률값이 ft인 거야. 그런데 ft는 t가 4일 때 최대값을 갖고 fm이 0.3413이다. 이랬을 때 f7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나왔거든. 그럼 얘기 잘 들어봐. 지금 쭉 x축을 그었어요.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에 따르는 거죠. 봐봐. x가 이렇게 정규분포에 따르는데 평균과 시그마의 제곱이라는 이런 정규분포에 따를 거야. 그러면 얘 생김새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생기시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가 평균인 m이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ft라는 함수가 지금 p, t 이상, t 플러스 2 이하이다 라고 일단 주어져 있지 않아? 그러면 구간의 차이가 2 차이 나는 부분의 확률값이 되겠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t가 있어. 그럼 t 플러스 2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러면 ft, t가 여기 위치할 때는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확률값이 되겠지. 이해해? 그럼 얘가 t가 좀 옮겨오면 여기 그으면 이 부분이 확률값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니? 저 ft가 t가 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그랬어. 맞아? 그럼 t가 4일 때, 그래서 여기는 6일 때 최대값 갖는 거 아니야? 그럼 4부터 6까지가 최대야. 감 잡았어? 어디 위치해야 돼? m을 기준으로 좌우 딱 대칭되게 그려져야지. 맞지? 왜냐? 여기가 제일 클 리가 없잖아. 제일 클려면 얘를 기점으로 이렇게 t가 형성돼서 t 플러스 2는 이렇게 형성돼서 대칭을 이뤄야지만 여기가 가장 넓은 부분 아니겠어? 이해되니? 이러니까 최대값을 갖는 거야. 그때의 t가 몇이라고? 4라고. 그럼 t 플러스 2는 6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4 이상 6 이하의 확률이 최대가 되려면 가운데 있는 m이 몇이 될 수밖에 없어?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문제 이렇게 파악하는 거야, 얘들아. 괜찮아? 이해돼? 따라서 m이 지금 5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fm이 0.3413이래. 그럼 잘 봐봐. 얘들아, fm이라 그랬어. 근데 m이 방금 뭐라고 밝혀졌니? 5죠. 그럼 f5가 0.3413이니까 p 5 이상 7 이하 얘가 0.3413이신 거죠. 괜찮으세요? 근데 얘들아, 표에 지금 0.3413 있지 않니?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판단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중요해. 너희들은 처음 하는 과정이니까 잘 봐봐. x가 5 이상 7 이하일 때 확률이 0.3413이란 얘기는 얘에 대한 표준화를 우리가 처음으로 진행을 해볼 거야. 알겠어? 표준화 진행할 거야. 자, x라는 확률 변수를 z로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x에서 몇을 빼야 되니? 일단 평균 5를 빼야 되죠. 평균을 빼는 거 기억해? 그 다음 표준 편차 나눠야 되죠. 근데 지금 표준 편차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얘에서 5를 빼고 표편으로 나눴어. 그럼 얘는 z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양쪽도 다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니? 부등식이니까. 그러면
5에서 5를 빼고 표편을 나누면 어차피 0인 거 맞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0이 이렇게 되실 거야. 오른쪽은 7에서 5를 빼고 그 다음 표편을 나눴으니까 2가 남았는데 걔를 표준편차로 나눴다. 이렇게 되면 Z로 우리가 표준화를 완성시킨 거라고. 평균을 각자 3변에서 빼주고 그 다음 표준편차로 나눴기 때문에. 그랬는데 얘가 지금 몇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대로 0.3413이 나오셔야 되는 거죠. 이해해버리니? 근데 지금 이 표를 잘 봐주시면 0.3413이 나오는 건 여기 있는 Z가 몇일 때야? 1일 때죠. Z가 1일 때 얘가 나오니까 아 선생님 그 말은 이 값이 나오려면 얘가 1이 되어야 되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밝혀지는 거야? 시그마는 2다. 표준편차가 2구나를 발견하는 거야. 이해가 잘 되세요? 괜찮으시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그마가 2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문제에서 뭘 최종적으로 구하라 그랬냐면 F7의 값을 구하라 그랬어. 그럼 F7이란 얘기는 자 F7이야. F7은 P X가 7 이상 9 이하일 때 확률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치? T가 7이니까 9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한번 표준화를 진행하면요. 잘 보세요. 얘에서 5를 빼고 2로 나눈 거죠. 표준편차가 2니까. 그러니까 얘는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5를 빼고 또 2로 나누니까 얘는 2가 되시겠죠. 이거야. 이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봐. 결국에는 이 확률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Z라는 표준 정규분포는 어떻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그려질 건데 여기가 이렇게 0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1이 있을 거고 이쪽에 이렇게 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결국 여기의 확률이죠. 그리고 이게 정답이 되시겠지. 근데 저 표를 보면 1부터 2까지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1부터 2까지는 안 나와 있어. 왜냐? 항상 표가 0부터 몇 가지만 나와 있잖아. 왼쪽이 계속 0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이제 아메바가 아니시고 다세포 생물이시니까 1부터 2까지를 구하려면 저 표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겠지. 어떻게 하면 돼? 0부터 2까지를 구하고 그 면적에서 0부터 1까지를 빼면 되지 않아? 그럼 1부터 2까지지 않아? 그럼 봐봐. 0부터 여기 있는 2까지를 확률을 구했더니 0.477이야. 괜찮아? 그러면 0.4772에서 0부터 1까지가 아까 몇이었어? 기억이 안 나. 0.3413이었지. 걔를 이렇게 빼주면 결국에는 1부터 2까지의 확률만 남아있게 될 것이고 걔 결과는 그럼 몇이야? 0.1359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래서 정답이 0.1359 1번이 되시겠다라는 게 우리의 연습이야. 괜찮아? 지금 표준화 처음으로 같이 해본 건데 듣다 보니까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첫 감각이 일단 올라왔을 거야. 계속 연습할 거니까 조금만 더 보자. 이번에는 유형 6번에서 정규분포에서의 확률 구하기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문제도 이 유형도 쌤이 마지막 문제인 1246번 문제로 여러분들이랑 연습을 좀 해볼게. 너희도 오늘 집중력 좀 좋은 것 같다? 그래도 우리 수연이 졸리다 했지만 막상 안 좋으니까 좀 기특하네. 잘 깨요? 뚝배기 깰게요. 아무튼 봐봐. 이번에는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라고 했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말 자체가 얘 그래프가 종 모양으로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 맞지? 그래서 항상 얘들아 정규분포 문제는 그림을 그리고 출발하세요. 쌤처럼 숙련된 사람도 항상 그림 그리는 걸 습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잘 그려지잖아. 이쁘잖아. 그치? 별로? 참. 자, 아무튼 여기가 이렇게 m이세요. 맞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x가 64 이상일 확률과 56 이하일 확률이 서로 같다라고 돼 있어. x가 64 이상일 확률과 56 이하일 확률이 같대요. 그럼 봐봐. 내가 미친놈처럼 자 너희도 감각이 있겠지. 여기다 64를 이렇게 뒀어. 그럼 64 이상일 확률은 이만큼이죠.
근데 56을 여기다 이렇게 뒀어. 56이 더 왼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56 이하의 확률은 이만큼이죠. 둘이 같을 수 있어? 절대 같을 수 없지. 너희들 생각을 이제 나 방금 9등급 같지 않았어? 이거 딱 드는데 9등급 같지 않아? 미친놈인가 싶잖아. 너희들 64 어디다 둬야 될 것 같아? M의 오른쪽에 둬야 된다는 사실은 보이겠지. M 왼쪽에 딱 두는 순간에 56 더 왼쪽에 있으니까 64 이상이면 이미 절반보다 크잖아. 근데 56 이하면 당연히 절반보다 작잖아. 같을 수가 없겠지. 그러면 선생님, 만약에 쌤이 대략적으로 64를 여기다 딱 위치를 시켰어요. 그럼 64 이상의 확률은 여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걔가 56 이하의 확률과 같으려면 56이 어디 위치해야 되겠니? 준수 시스키 게으르게 싫어하냐? 야 고개로 아우씨 그래 준수야 좀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볼까? 대칭이잖아 그래프가 m에 대한 대칭이니까 이 높이와 동일한 높이를 이렇게 가진 여기 있죠?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려? 자, 동일한 높이를 가진 여기가 당연히 56이 되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을 거고 여기의 면적이 당연히 이쪽의 면적과 똑같을 수밖에 없겠지. 대칭이니까. 이해되세요? 따라서 64 이상의 확률과 56 이하의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64와 56이 가운데 있는 m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거란 얘기지. 이런 걸 파악할 수 있겠지? 그런 순간 누가 나와? m이 나오죠. 몇이야? 60. 정확합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무조건 대칭성 이용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나 조건에서 뭐라 나오냐면 어라 2의 x제곱을 갑자기 줬네. 제곱의 평균이죠. 2의 x제곱이라는 건 제곱의 평균인데 얘가 3616이래. 귀엽죠? 얘가 등장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 등장시켜야 돼? vx를 등장시킬 건데 내가 지금 vx 알아 몰라? 몰라. 하지만 누구 알아? 평균 알죠? 2x를 알잖아. 얘 몇인데? 60이야. 그럼 나 얘 뭐 할 거야? 그렇지. 제곱할 거죠. 얘를 제곱하면 그럼 몇 나오겠어? 3600이죠? 자, 60 곱하기 60. 3600이 나와. 그럼 얘네들이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죠? 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값이 뭐야? 그렇지. 분산이죠. 분산이 그러면 16이 나오는 거 인정? 그럼 표준 편차는 4. 이 새끼의 표준 편차까지 알아버렸네?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이제 확실히 뭘 따르는 거야?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60이 평균이고 4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버리면 되겠지. 이해돼 버리세요? 거봐. 너희들 금방 잘해질 거야. 이 통계 중간 부분은. 그럼 봐봐.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P, 확률을 구하시오. X란 친구가 68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정규분포에 대한 값들의 결과를 알아 몰라. 안 주어져 있지. 매번 달릴 텐데 이걸 어떻게 다 정해놓나.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 대신 정해놓은 거야?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정해놓은 거지. 그러면 표도 저렇게 줬겠다. 빨리 뭐 해버리시는 게 나아? 표준화 시키시는 게 낫죠. 그럼 봐봐. 내가 얘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P라고 하고 X에서 M을 빼고 Z를 탕 해줄 거니까 이것도 봐봐. 68에서 누구를 빼고 60을 빼고 걔를 이렇게 4로 나눌 거 아니야? 맞아버리세요? 맞아버리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닫았더니 얘는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2가 되시겠죠. 근데 문제에서 잘 봤더니 선생님 싸발 지금 표준화된 정규분포인 Z에 대한 표를 준 게 아니라 X에 대한 표를 줘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할 게 없죠. 왜? 얘가 60이야.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68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 68 이하. 그러면 여기 전체죠. 68 이하니까. 그럼 여기 잘 봐봐. M부터 X까지야. 근데 X가 M 더하기 1.5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M 더하기 2.5 시그마 나와 있어. 근데 얘 봐봐. 아까 시그마 지금 4였죠. 그러면 60이 평균인데 M 더하기 1 시그마죠. M 더하기 2 시그마죠. 맞아? 얘들아, M에서 시그마 2번만큼 오는 애 아니야?
시그마 4니까 결국 이 68이라는 친구가 m 더하기 2 시그마겠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맞지? 동의. 그럼 잘 들어 얘들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라 그랬냐면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가 0.477이래. 그러면 m부터 m 더하기 2 시그마까지 이 부분의 넓이가 0.4772인 거지. 근데 나는 68 이하의 전체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뭘 더하셔야 돼? 나머지 절반을 다 더하셔야 되죠. 근데 나머지 절반은 어차피 몇이니까? 0.5니까 68 이하의 확률은 얘 더하기 얘가 되시는 게 맞지 않아? 그치? 쌤, 그래서 정답은 0.9772로 4번이 될 겁니다 라고 판단하시는 거야. 괜찮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문제는 Z로 완전히 표준화를 하지 않았고 M에서 몇 시그마만큼을 더 갖느냐를 봤기 때문에 시그마가 4니까 가운데 있는 M에서 1 시그마, 2 시그마만큼 간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 값이 0.47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괜찮아 버리셔. 오케이. 자, 이게 1246번 문제였습니다. 다음으로 유형 7번 좀 넘어갈 건데 이번엔 정규분포의 표준화를 이용한 미지수 계산이에요. 그래서 얘도 쌤이랑 가장 어려운 터프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 재밌을 것 같아요. 하나씩 연습해가면서 도장 깨는 거야.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그 다음에 x가 3 이하의 확률과 3 이상 80 이하의 확률이 둘 다 0.3으로 동일한 상태예요. 그럼 잘 봐봐. 또 한 번 이렇게 x를 그려놓고요. 정규분포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놨어. 여기가 이렇게 m이 있고요. 평균이. 항상 평균 중앙에 두는 거야. 그 다음에 3 이하의 확률을 봤는데 0.3이래. 얘들아, 이 절반이 0.5죠? 이 절반이. 그러면 3 이하인데 3 왼쪽이 0.3이면 대략적으로 여기를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자르면 여기를 3으로 두면 3 이하의 확률이 0.3이 될 수 있겠지. 여기가 0.3이구나 이렇게 판단했어요. 이해돼요? 그럼 자동으로 3부터 m까지는 2분의 넓이인데 여긴 당연히 0.2가 되실 수밖에 없겠지. 맞아요? 나머지 절반이 0.5니까. 그런데 지금 3부터 80까지가 또 0.3이래? 그러면 3 이상 80 이하가 0.3이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80이 있으면요 여기가 0.1이 되어버리면 그치? 그러면 0.2, 0.1이 더해지니까 3부터 80일 때까지 0.3이 나올 수 있지 않아? 납득되니? 그래요. 이 그림까지 그릴 수 있을 거야. 그럼 자동으로 80 이상일 때는 나머지니까 0.4가 이렇게 되시는 건 맞겠지? 동의해버리셔. 동의해버리셔. 근데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여기서 m이랑 시그마를 둘 다 구해야 되는데 뭐 알고 있는 정보가 이게 끝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z가 0부터 0.25일 때까지가 0.1이고요 z가 0부터 0.5일 때까지가 0.1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지금 평균이 m이니까요 0.1을 계산할 때는 이분이 0.1이잖아. 그치? 그럼 내 얘기 잘 들어. P라고 해놓고 X가 M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80보다는 작거나 같을 확률이 0.1인 거 아니야? 맞아 틀려? 여기 이상 여기 이하가 될 확률이 0.1이었잖아.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표준화 한 번만 진행해 주자. 표준화 진행하면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P라고 되고 여기서 평균 M을 빼면 0이니까 Z로 시그마로 나눠봤자 0이죠. 얘는 Z로 바뀌었을 거고 이쪽은 80에서 평균 이렇게 M을 빼고 걔를 이렇게 시그마로 나눠줬더니 얘가 0.1이었다는 얘기 아니야. 동의하시죠?
그런데 Z가 몇일 때? 0.25 이하일 때 걔가 0점이 되니까 아 얘가 어쩔 수 없이 0.25가 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판단한다고. 납득돼요? 그래서 80-m이 0.25 시그마일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식이 이렇게 탄생할 것 같아. 근데 얘들아 아직 한 발 남았다. 그치? 저거 아직 안 썼다. 두 번째 거. 한 번 더 쓰면 뭐 나오지 않겠어? 잘 봐. 이번에는 0.2라는 걸 계산을 해야 돼요. 확률이 0.2인 거. 근데 0 이상 몇 이하잖아.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0.2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잘 생각해보면 이쪽은 음수잖아. 음의 방향. 그러니까 얘부터 얘까지라서 조금 안 맞지. 근데 얘랑 동일한 위치에 있는 동일한 높이에 있는 이 값을 쾅 하고 내리면 이 부분이 0.2가 되지 않겠어요? 맞죠? 양쪽 대칭이니까. 그럼 얘들아 여기의 위치가 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야. 봐봐. 여기 3이야. 여기 m이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될까? 2m-. 2m-3 맞아? 잘했어요. 왜냐하면 이 거리가 같아야 되잖아. 이렇게. 근데 이 길이가 몇이니? m-3이죠. 그러니까 m에다가 m-3 하나 더 더해주면 2m-3 맞지? 그럼 실제로 얘랑 얘를 더하고 2로 나눠봐. 그럼 m 나오는 거 맞잖아. 중점. 따라서 여기가 2m-3이지. 잘했어. 그럼 어떤 식을 세울 수 있냐면 내가 만약 p 해놓고 m 이상 x 2m-3 이하 라고 잡으면 얘의 확률이 0.2인 게 맞겠죠. 쌤, 왜 3이랑 안 해요? 0 이상이기 때문에 m을 여기다 두고 더 오른쪽을 잡아야지 0 이상이 나올 거 아니야. 인정하셔? 그러니까 2m-3 딱 잡고 나서 다시 표준화를 진행하면 여기서 m을 빼고 시그마 나누면 어차피 0일 테니까 이렇게 적고요. 여기서 m을 빼고 시그마 나누면 시그마 분의 m-3 이렇게 나오실 거 아니야. 얘가 0.2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아까 Z란 친구가 0.52 이하일 때 얘가 나오니까 얘는 0.52가 이렇게 되시는 게 맞겠죠. 따라서 m-3은 0.52 시그마다. 0.52 시그마다. 이런 결과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를 니은식이라 두면요. 우리 이제 얘 둘이 뭐 할 수 있지? 내가 봤을 때 더하는 게 최고거든요. 두 개를. 더 하시면 마이너스 m 사라지고 얘는 77 이렇게 남으실 거고요. 얘는 0.77 시그마죠. 그러니까 100분의 77 시그마가 이렇게 되네요. 맞으세요? 그러니까 시그마 몇일 수밖에 없어? 100일 수밖에 없죠. 아싸! 시그마 100이시고요. 시그마가 100이 딱 나오면 80-m이 25인 거니까요. 아, m은 55일 수밖에 없겠다는 결론이 또 나오겠지. 그래서 m은 55가 되고 둘을 뭐 하시래? 더하라고 했으니까 155가 정답 아닐까? 그치? 흐름 잡으시는 거예요. 준수야 괜찮지? 미적보다 낫지? 그건 아니야? 미안하다. 신난 춤사위? 쌤이 또 광대잖아. 광대 출신이잖아. 쌤이 어렸을 때 좀 찐출이었을 때 애들이 앞에 나와서 그냥 춤춰봐, 웃겨봐 뭐 이런 얘기 하면은 어쩔 수 없이 다 했거든요. 근데 안 웃어줄 거면서 그런 거 있지. 맞다. 쌤 제일 슬펐던 얘기. 쌤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희들 가끔 눈물 부족할 때 이 얘기 생각해? 진짜로. 가끔 눈물 연기해야 될 때 있잖아. 진짜 막 불쌍한 척 해야 되거나 아니면 반성하는 척 해야 될 때 이 얘기 생각하세요. 쌤이 한 번은 생일이었는데 진짜로 한 번 생일이었는데 쌤 어렸을 때는 지금과 분위기가 좀 달랐어. 생일 때 집에 초대해서 엄마가 음식을 한 것도 있고 또 배달시킨 것도 있고 막 콜라보가 돼 있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음식 문화가 말이 안 되는데 그때는 생일날 김밥, 떡볶이, 치킨, 피자, 잡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동서양의 거의 잔치 느낌이었어. 그땐 그랬어. 그러면 엄마가 집에서 나 생일이라고 학교 끝나고 놀토, 그러니까 우리 쌤은 한 달에 2번은 학교 가는 토요일이었고 너희들은 그런 세대 아니지. 너희들 그냥 토요일은 학교 안 가는 날이지. 쌤은 한 달에 2번은 학교 가고 2번은 쉬는 토요일이었거든. 근데 토요일은 4교시만 하잖아. 그러면 그 토요일 특유의 이렇게 하굣길 느낌이 있어요. 뭔가 평소랑 평일이랑 다른 거. 그날 생일 파티를 많이 했는데 엄마가 이제 집에서 잡채랑 김밥이랑 떡볶이랑 이런 거 해놓고 피자 한 2판 시키고 치킨 한 뭐 2-3마리 시키고 상이 이렇게 크게, 선생님 집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많이 노력하셔가지고 집도 좁았는데 안방이었단 말이야. 거기 제일 큰 방이 거실이 크지 않아서 그런 형편이었단 말이야. 근데 쌤이 이제 끝나고 친구들한테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나 생일이야 하고 가는데 2명은 나랑 같이 갔고요. 나머지 애들은 곧 갈게 해가지고 여기 오락실 좀 들렸다 바로 갈게 하고 이렇게 일단 빠빠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그 2명이랑만 함께 했거든요. 그 나머지 친구들 안 와가지고. 근데 엄마가 처음에 우리 3명이서 딱 집에 들어가니까 루마야 어서와, 루마 친구들이니? 어서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슬퍼 진짜. 근데요 제가 분명히 더 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뒤에 더 온다고 했거든요. 아니요 엄마 더 올 거야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셋이 먼저 앉아서 유희왕 카드 같은 거 교환하면서 유희왕 카드 배틀도 붙고요. 그 다음에 다마고치 서로 대결하고 이런 거 하면서 애들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미리 안 먹고 애들 더 온다고 하면서 걔네들이 한 10명 이렇게 됐어요. 근데 난 2명이랑만 먼저 간 거지. 기다리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었거든요. 진짜야.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고 핸드폰이 없는데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엄마는 좀 음식이 식을까봐 좀 걱정하시는 눈치고, 근데 나는 내가 친구가 없어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그거 엄마한테 들키고 싶지 않았고 엄마가 마음 아파하는 게 너무 마음 아파서, 우리 엄마가 나 친구 없는 거 알면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시겠니. 나는 혼자 마음 아파도 괜찮은데 우리 엄마가 나 친구 못 데려와서 마음 아프실까봐. 내가 그래서 중간에 애들한테 그냥 나가자 하고 엄마 그냥 밖에서 놀다 올게 하고 나갔거든. 근데 그때는 생각 못 했는데 지금 나이를 먹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음식물을 정리하실 어머니의 모습을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린 다 나갔죠? 집엔 아무도 없어. 엄마만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준비하셨는데 그 큰 상에 펼쳐놓은 모든 음식을 이렇게 혼자 남으셔가지고 다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시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엄마가 아마 마음으로 울고 계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쌤 카카오톡에 생일을 꺼놨습니다. 생일이 마음 아픈 날이어서.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나 잠깐만. 아니 근데 이 얘기 왜 했어? 이 얘기 왜 한 거야 근데? 몰라요. 이 얘기 왜 했지? 갑자기 쌤이 무슨 이 얘기를 하려고 혼자 막 아니 아까 내가 춤춰서. 내가 춤춰서. 그래서 학창 시절에 나 춤추라고, 나 막 중간에 가끔 학교에서 수업 진도가 다 나왔거나 하면 괜히 그 담당 선생님이 야 우리 진도 다 끝났는데 할 거 없네, 너희 중에서 누구 한 명 나와서 노래나 할래? 농담으로 하면은 일진 애들이 갑자기 뒤에서 이루마요, 이루마가 한대요 해가지고 나 안 해. 그럼 갑자기 분위기가 이루마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안 해. 근데 분위기 망치네. 분위기 딱 좋았는데 조지네 막 이러. 그래 루마 나와서 해보자 선생님 이러면은 선생님 저 진짜 안 돼. 이렇게 하니까 나 나가가지고 응? 노래도 못하는데 그 앞에서 노래하면 막
책상 막 두들기면서 웃고. 여기까지 할게요. 자, 쌤이 그 더 글로리에 거의 그 누구니? 걔 연진이가 아니고 동은이야. 쌤 동은이. 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랬던 그 어머니의 뒷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도 효자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때 불효는 다 한 것 같아. 우리 엄마가 그 다음부터 더 잘해줬고 엄마가 학교도 자주 오셨어. 혹시나 나 괜히 급식 도우미 같은 거 엄마 신청하셔서 오시고. 그 당시에는 급식을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배식하는 애도 있었거든. 지금은 그냥 영양사님과 아주머니들이 하시잖아. 근데 그때는 교실로 급식차가 왔고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돌아가면서 막 순번으로 와서 많이 먹어라 이러면서 떠주고 그랬는데 우리 엄마 그 다음부터 더 자주 오셨어. 나 친구 좀 잘 사귀게 하려고. 김진이가 결혼 안 하는데 불효래요. 못하는 거죠. 지금 세컨드 불효하고 있는데 선? 결혼 정보. 나 아직 결혼정보회사 가고 싶지 않아. 거기 가면 또 계약관계로 결혼해야 되잖아. 그럼 또 일진한테 털리듯이 거기 있는 여자한테 돈은 얼마 버세요? 차는 뭐예요? 연봉은요? 또 이거 하기 시작하면 나 또 떨리면서 사탕 쪽쪽 빨면서 제가 수학 가르치는데 주말엔 쉬세요? 이러면은 주말에도 수업이 있어가지고 주말 함께 보낼 수 없는 남자는 별로. 이러면 또 거기서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나 거기서 자신이 없어 얘들아. 아무튼간에 나 같은 사람 거기 가면서 당할 것 같아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얘들아. 너무 김수임. 그렇지. 김생이 문제야. 원장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루마쌤 결혼 나게 주말에 좀 놔줘요 이렇게. 아무튼 쌤 이 정도니까 야 나한테 얼마나 잘해줘야 될지 이제 알겠지. 너희들 나한테 막 쌤이 맨날 들어오면서 굿모닝 하는데 니들이 대답 없을 때마다 학창시절의 그 느낌을 느끼면서 애들이 역시 나한텐 반응이 없네 막 이런 느낌인 거 아니야. 잘해줘. 내가 굿모닝 하면은 선생님 굿모닝이 뭐예요? 굿 애프터눈이죠 이렇게 좀 해주라고. 나 맨날 니들이 쌤 모닝 아닌데요? 이런 반박이라도 듣고 싶어서 굿모닝이라고 하면서 인사하면서 들어오는데 알겠지? 저희가 많이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 나도 너희들 다 좋아하잖아. 그치? 야 너희들 근데 얘네들은 그나마 그러니까 앞에 앉은 3명의 여학생들은 약간 동정의 눈빛을 보내는데 니들은 완전 즐겼거든. 내가 아까 표정 보니까 저 새끼 그런 새끼였구나 하면서 그 학교에 딱 몇 명 있는 그 새끼가 저 새끼네 하는 표정으로 나를 다 봤어. 진짜 유희 그 자체였거든요. 눈빛을 잊지 않습니다. 잘해줘. 막 놀리는 표정 짓지 말고. 아무튼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수업은 계속 해야 되고 나 불쌍한 얘기 여기까지 할게. 근데 갑자기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춤췄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내 트라우마가 이 정도야. 춤만 춰도 학창시절이 떠올라. 뭔 말인지 알겠지? 학창시절에 애들이 시켜서 춤춘 거 생각나가지고 누구였지? 현석. 나 얘기하는 줄 알았네. 맞아, 현석. 현석이가 강씨도 있었는데. 강승관. 강승관. 그때 강씨는 얘기 안 했구나. 우리 승관이. 야 이 정도면 나한테 더 이상 그런 질문 그만해라. 쌤 그거 컨셉이죠. 쌤 찐따인 척 하는 거죠. 작년에도 들었어. 작년에도. 컨셉 아니야? 야 작년에도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 아이 쌤 인싸였을 것 같은데. 컨셉이죠? 그거 컨셉 잡고 구라치는 거죠. 강승관 이름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데. 진짜 컨셉 아니야? 야 내가 이게 실화가 아니면 갑자기 강승관. 실화야 우리 승관이. 순간이 옆에서 놀았던 거 아니야? 승관아 이러면서 저 새끼 마음에 안 들지 막 이러면서 그런 역할도 잘합니다. 막 괜히 옆에서 아첨꾼 승관아 제가 네 욕하고 다니던데 막 이러면서 그것도 비극적이죠. 아무튼간에 할 게 많은데 쌤이 내 과거 얘기는 도움될 거 없는 얘기 해버렸네요. 너희들 그렇다고 막 앞으로 나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 불쌍하게 생각하라 그랬지. 막 선생님 일로 와봐요 막 이런 거 자꾸 하지 말고 막 노래 한번 해봐요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알겠지? 아무튼 잘해주시고
잘해주세요. 그래. 울어요? 그래. 어? 머뭇거리가 쉽지 않아, 인생이. 알겠지? 아무튼 계속해서 갈 거야. 계속 놀 수는 없으니까 다음 유형 8번 갈게. 뭐 나는 지금 이 나이 때는 이제 이것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학창시절에 친구 좀 없었어도 지금은 수학 잘하면 되고 지금 너희들이 다 내 친구야. 난 지금은 친구 있냐고? 지금도 친구가 좀 적어. 괴롭히는 사람은 없지만 친구도 별로 없어. 그래서 그것도 결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야. 아무도 안 올까봐 하객으로. 제가 그 제가 갈게요. 생일 때처럼 완전 안 해드릴게요. 엄마가 이제는 지팡이 이렇게 하고 더 오니? 이랬는데 좀 이따 올 거예요. 그랬는데 신랑 측만 싹 비어 있고 신부 측엔 바글바글한데 저희 갈게요. 갈게요. 저 생일 갈게요. 신랑 측 막 엄마가 엄마 일도 아닌데 뷔페 남은 음식 막 치우고 사진 찍는 뒷모습 만 몰려 있어. 얘기 그만해야 되는데 엄마가 그때 트라우마로 뷔페 남은 음식을 막 자기가 치워. 거기 직원들이 안 치우고 엄마가 제가 자주 치워봐서 알아요 막 이러면서 와, 우리 엄마 이제는 그거 심장이 감당 못하셔.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가능하셨던 거고. 자, 이 정도 썰이면 충분히 나를 희생시켜서 웃겼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할 건데 그 친구 없어서 결혼도 못해. 아무튼 간에 집중. 자, 계속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진짜 시작할 거야. 자, x가 정규분포에 따릅니다. n이란 정규분포에 따르는데 얘가 10,2의 제곱을 따를 거고요. 확률 변수 y라는 친구는 똑같이 정규분포에 따르는데 이번엔 m,2의 제곱을 따를 거예요. 얘들아, 나 질문 있어. x와 y가 둘 다 정규분포에 따르는데 둘의 뭐가 똑같아? 아우,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오른쪽에 있는 게 뭔데? 표준편차. 표준편차가 똑같죠? 표준편차가 똑같으면 두 개의 그래프에 뭐가 똑같아? 모양이 똑같지? 개형이.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생겼으면 얘도 정확히 같은 곡률로 같은 높이로 이런 모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표편이 똑같으니까. 그런데 얘는 지금 평균이 몇이야? 10인 거지. 맞죠? 얘가 지금 f 함수예요. 맞지?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m이라고 알려져 있어. 얘가 지금 g의 모습이야. 자, 문제 한번 봐봐. 여기서 너희가 좀 똑똑해지셔야 되는데 f12의 값보다 g20의 값이 크다 그랬어. f12의 값보다 g20이 크대. 그럼 내가 여기에 쿵 하고 12를 잡았어요. 괜찮아? 12를 잡았는데 이 높이잖아. 근데 이 높이는 지금 평균과 몇이 차이 날 때의 높이야? 2가 차이 날 때의 높이지. 10과 12니까 2가 차이 날 때 높이야. 근데 여기 m이 있어. 근데 만약에 20이 여기 존재해. 그럼 G20이 더 작을 거 아니야. 맞아? G20이 얘보다 낮을 거 아니야. 맞지? 근데 G20이 더 크거나 같다며. 그러면 20이라는 친구가 12일 때의 함수값보다 더 크거나 같으려면 여기에 이렇게 존재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아, 쌤, 그러면 정확히 이 차이 나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이 사이에 20이 위치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지? 20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하면 그때의 함수값들은 12일 때 이 친구의 높이보다 더 높을 거 아니야. 이해해버리세요? 아, 그러니까 20이 어디 있든지 간에 20과 평균의 차는 2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인정해? 따라서 m에서 20을 뺀 거의 절대값이 결국 2보다는 작거나 같으셔야 되는 거니까 m의 범위가 마이너스 18보다는 크거나 같고 22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이 나오는 거 아니니? 그래야지 m이 이 차이 나는 두 개의 간격보다 더 20이 더 가까이 있으니까 함수값이 더 높은 곳에 형성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거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
알겠지? 쌤 말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죠? 2차보다 더 좁게 놔야지만 더 함수값 높을 것이다. 그치? 그러면 이때 P 21 이상 24 이하일 때 확률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봐봐. 나는 지금 누구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냐면 P 21 이상 Y가 24 이하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그냥 과감하게 표준화 갈기자고. 표준화 갈길게요. P야.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뺐을 때? M을 뺐을 때. 그럼 21-M이죠. 그 다음에 Z, 그 표준 편차는 2니까 2로 나눠요. 그 다음에 이쪽은 Z로 바뀌었을 거고 이쪽은 2분의 24-M이 이렇게 됐을 거야. 근데 이게 더 별로인 것 같다. 미안.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게 더 별로인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M이 18, 마이너스 18 뭐야? M이 18부터 22까지는 다 가능하죠. 그럼 봐봐. M이 만약에 18이었어. M이 18이었어. 그러면 21부터 24는 어디야? 대략 21부터 24 여기죠. 근데 M이 19였어. 그럼 21부터 24 이쪽이죠. 그치? 그러면 더 왼쪽으로 옮겨진 셈 아니야? 그럼 더 커졌겠지. M이 그러면 20이었어. 그럼 21부터 24는 여기죠. 더 커졌겠지. M이 만약에 21이었어. 그러면 21부터 24는 여기죠. 근데 마지막으로 M이 만약에 22였어. 그럼 21부터 24 여기지. 당연히 M을 기준으로 좌우를 걸쳐있는 쪽이 제일 넓이가 넓어지지 않겠어? 그치,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보다. 자, 21, 24 3칸 간격이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랑 여기일 때랑 마지막에 여기일 때까지 하면 당연히 좌우를 둘 다 걸친 쪽이 넓이가 제일 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M이 몇일 때? 22일 때 최대값이 나오겠지. 그쵸? 그래서 M이 22일 때 최대값이 나오실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0.5부터 Z가 1일 때까지가 확률이 될 거고 그러면 Z를 땅 하고 그려봤을 때 여기가 평균 0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0.5라는 애가 여기 있고요. 1이란 친구가 여기 있잖아. 그러면 0부터 1까지의 확률은 지금 0.3413이라고 나와 있고 0부터 마이너스 0.5까지 여기 넓이는 어차피 0부터 0.5까지 넓이와 동일할 테니까 여기의 넓이는 0부터 0.5까지의 넓이인 0.1915랑 똑같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0.5부터 1까지의 넓이를 구하면 얘네 둘을 합한 것이기 때문에 얘가 확률이 될 거고 그럼 0.5328이 결과로 나오시겠지. 1번이 답되는 거 맞죠 얘들아? 이렇게 정리를 좀 할게. 그래서 1267번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우리 유형 9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 확률을 만족시키는 미지수 구하기. 자, 이 문제에서도 터프를 한번 볼 건데요. 1273번 문제 볼게요. 확률 변수 x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에 따르고 얘들아 이 인트로는 진짜 이제 지겹다 그치? 계속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 근데 m부터 m 플러스 12까지의 확률에서 m-12 이하의 확률을 탕 하고 뺐더니 0.3664가 나왔대. 그럼 얘기 잘 들어봐. 이렇게 생각할게요. 쿵 하고 정규분포 그려놓고 여기가 이렇게 m이야. 그럼 m 플러스 12는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m-12는 똑같이 12만큼 차이가 나는 거리니까 정확히 같은 곳에 m-12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으세요?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m부터 m 플러스 12일 때까지 여기 확률이죠. 여기서 누굴 뺐니? m-12보다 작거나 같을 여기 확률 여길 뺀 거죠. 그럼 잘 봐봐. 너희들 쌤이 여기 면적을 A라고 했어? 여기 면적을 B라고 했어요? 동의해? 그러면 여기 면적도 B죠. 대칭되니까. 그럼 얘들아 A 플러스 B가 몇이야? 그렇지, 잘했어. 0.5야. 근데 문제에서 지금 A에서 뭘 했어? B를 뺐죠. A에서 B를 뺀 게 몇이래? 0.3664야. 게임 끝난 거 아니야? 그치? 덧셈 하나랑 뺄셈 하나씩 표현해버렸으니까 그냥 우리가 연립해버리면 2A가 0.8664 나와서 A란 친구는 0.4332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분명 표에 있을 거예요. 0.433이. 그쵸? 아, 그러면 결국 이거네. P, M 이상 X가 M 플러스 12 이하였을 확률이 A니까 0.4332가 나오고요. 얘를 Z로 표준화 해주면 얘는 M에서 M 빼고 0으로 나누니까, 아니, 시그마로 나누니까 0이 되실 거고 Z 되고요. 얘는 M에서 M 빼고 그럼 10이죠. 거기를 시그마로 땅으로 나눴더니 이 확률이 0.4332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Z를 봤더니 0.433이가 나오려면 Z가 1.5일 때여서 얘가 1.5가 되셔야 될 것 같네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몇 곱해야 돼? 8이죠, 8. 시그마가 8이면 1.5가 되시겠지. 동의하는 부분? 그래서 시그마의 값이 8로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끝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유형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 이거 오늘 유형 좀 많아. 8번까지 많아요. 그만해요. 뭘 그만해요? 너무 뜬금없는 타이밍에 그만해요. 자, 확률 shut up. 자, 확률 유형. 야, 이제 나 말만 하면 웃긴 거 아니지? 자, 유형 10번. 확률 변수가 한 개인 정기분포의 활용. 확률 구하기. 준수야, 문 좀 열어줘. 너무 덥다. 응, 옷 입어. 자, 벗으세요. 좀. 아니 이거 수학 좀 끼워가지고 이거 몸에 꿰매는 거야. 이 안쪽에 얘들아 초록색 옷이 없어. 여기 뚫려 있어. 이거 몸에 이렇게 배는 붙여놓은 거야. 이러니까 친구가 없지. 자, 봐봐. 어느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은지. 가끔 문제가 너무 디테일해. 그치? 그냥 토마토라고 하면 되지 모종까지 얘기하니? 쌤은 집에서 근데 진짜로 이러고 놀거든? 문제 읽으면서 특히 확통 문제는 막 토달아. 혼자 집에서 소주 한잔 하면서 수학을 해요. 아니 소주는 너희는 하지 말고. 근데 쌤은 해도 되잖아. 해볼게요는 풀리려나? 조금 더. 아니야. 처음에 좀 잘 풀리거든? 근데 많이 먹잖아? 다음날 보면 다 틀려. 문제가 맞은 게 없어. 아, 농담이야. 이거 편집할 거야. 네. 아무튼 집에서 혼자 그래. 뭐 아스팔트에 뭐를 뭐 갈았더니 뭐가 된다 그러면 그걸 거기다 왜 갈어? 뭐 이러면서 막 문제 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토마토 모종을 심었대요. 3주가 지났대. 토마토 줄기의 길이를 조사한 결과 토마토 줄기의 길이는 평균이 30. 아, 그러면 줄기 길이가 확률 변수 x인 거야. 근데 얘가 따르죠. 정기분포를. 평균이 30이고 표준 편차가 2인 이런 정기분포에 따릅니다. 그런데 토마토 줄기 중 임의로 선택한 줄기의 길이가, 즉 확률 변수 x가 28 이하이거나, 즉 p x가 28 이하이거나 28이고가 아니고 28 이하이거나 또는 32 이상의 확률. 그러니까 각자를 이렇게 구해서 더하시면 되겠지. 겹치는 건 없으니까. 그치? 자, 얘를 표준 정기분포표를 구하라. 그럼 얘 봐봐. 얘 빠르게 Z로 바꿔보면 Z 탕 바꾸고 평균을 얘에서 빼고 2로 나누면 Z가 마이너스 1 이하의 확률이지. 더하기 P 해서 얘는 Z가 1 이상의 확률이죠. 30 빼고 2로 나눴으니까. 그럼 어차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봐봐. 이렇게 Z란 친구는 여기가 0인 상태가 될 건데 Z가 1 이상이었을 여기 또는 마이너스 1 이하였을 여기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대칭 4개. 그럼 생각해봐.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마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자. 0부터 1까지가 지금 몇이에요? 0.3413이죠. 그럼 자동으로 이 부분은 0.5 절반에서 얘를 뺀 거니까 0.1587이 되시겠지. 얘네들이 더하면 0.5니까. 그치? 그러면 얘 곱하기 2만 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답 아니겠어? 그래서 얘를 2배 해주면 0.3174 나오니? 그러니까 이 정도. 어렵지 않잖아. 응은 반말이시니까 자꾸 하시면 안 되고요. 계속 앞에서 잼 날리듯이 응 하면서 나 빡칠 때까지 반응 보지 마시고. 아무튼 이거 괜찮으세요? 좋아.
다음으로 우리 유형 11번 한번 넘어가 볼게. 정규 분포의 활용인데요. 도수, 인원수 구하기야. 자, 1288번 문제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N명의 연구 점수는 평균이 82점이고 표준 편차가 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요. 자, 잘 봐. 신입사원이 전체 N명입니다. 그리고요, 연수 점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연수 점수란 애가 확률 변수야. X입니다. 얘가 무엇을 따르냐면요, 평균이 82점이고 표준 편차가 5점인 이런 그 정규 분포를 따를 거야. 근데 90점 이상인 신입사원은 24명이라 그랬어. 재밌네. 엄청 재밌네. 그럼 봐봐. 이렇게 그을 거야. 이렇게 있겠지. 여기가 평균 82점이에요. 그랬을 때 90점이라는 건 당연히 여기 이렇게 위치를 하시겠죠. 90. 맞니? 그러면 90점 이상이라는 건 이 부분이죠. 그러면 얘의 확률을 한번 계산해 보는 게 쌤 목표거든. 잘 봐. P 해놓고 점수, 연수 점수가 90점 이상의 확률을 구해 보려고 했어. 근데 X만 가지고 구할 수 없으니까 표준화를 진행을 할 거야. 그럼 P 해놓고 Z로 쾅 하고 바뀔 거고, 얘는 90에서 평균인 82를 뺐어요. 그럼 8 남죠? 8 남아. 8을 5로 나누면 몇이야? 1.6 인정? 그러니까 얘가 1.6 이상이었을 확률이야. 즉 표준화를 진행하면 얘가 0이 되고 얘는 1.6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1.6 이상이었을 확률이라는 거는 쌤이 오늘 첫날이라서 그림 계속 그려주는데, Z라는 친구를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6인데요 1.6 이상이었을 확률이니까 여기죠. 근데 0부터 1.6까지가 지금 0.45잖아. 그럼 여기가 0.45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0.05일 수밖에 없겠지. 따라서 지금 점수가 90점을 넘겼을 확률이 0.05인 거야. 여기서 잘 들어라. 잘 들어라. 어떤 한 명을 골랐을 때 걔가 점수가 90점 이상이었을 확률이 100분의 5인 거예요. 알겠니? 100분의 5라는 건 100명 중에 몇 명이란 얘기야? 5명이란 얘기야. 그럼 지금 몇 명이 있어? N명이 있죠. 그치? N에다가 내가 100분의 5를 이렇게 취하면 이게 지금 전체의 100분의 5에 해당되는 인원수 아니겠어? 그치? 근데 그게 몇 명이래? 24명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얘가 쾅쾅 2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하면 N은 480 되는 거 맞지? 아, 전체 신입사원의 인원수는 480명이었겠구나를 깨닫는 거야. 알겠니? 여기가 0.05라는 거는 100명 중에 5명의 확률이었다는 얘기고, 근데 그런 애들이 전체 24명이 있다는 얘기는 전체가 480명이었으니까 24명이 있는 거지.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연수 점수가 74점 이상 82점 이하인 신입사원의 명수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평균이 80이니까 얘를 빼면 무조건 이쪽에 0이 나올 것이고요. Z가 될 거고, 얘에서 81을 빼면 마이너스 8인데 걔를 5로 나누니까 뭐야, 똑같네? 마이너스 1.6이 이렇게 탄생하시겠지. 그럼 아까도 해봤지만 얘의 확률은 0.45가 되는 거 아니야? 맞으시죠? 그럼 0.45는 0.05의 몇 배야? 9배지? 그럼 그냥 여기 24에다가 9배 곱하면 되겠죠? 0.05에 해당되는 사람이 24명이면 0.45에 해당되는 사람은 9배니까 얘 곱하기 9배일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몇이 나요? 216 나오니? 맞아요? 맞겠지? 물론 지금 머가리가 빨리빨리 안 들어가면 480 곱하기 100분의 45 하세요. 그래도 똑같이 216 나올 테니까. 쌤이 이제 더 능숙하게 할 뿐이야. 잠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1288번을 맞춰보고요. 유형 12번 한번 볼게요. 정규 분포의 활용,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꾸 말 걸지 마세요.
앞에서 또 작은 목소리로 그만 이러지 마세요. 수업 진도는 내가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킹 받네 진짜. 앞에서 그만. 자, 오케이. 어느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는 평균이 1740m,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00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뭐야, 뭐 저렇게 디테일하게 재? 이런단 얘기야, 집에서 혼자. 그런데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와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선택을 할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m 미만인 확률은, 말 개복잡하게 해놨지. 그런데 이거 무슨 확률이니? 그렇지, 대답 좋아요. 조건부 확률이죠. 왜냐하면 전체 중에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미만인 확률이야. 알겠어? 그럼 봐봐. 자, 시장까지의 이렇게 쓰지 않을게. 자, 거리가 확률 변수 x예요.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맞아? 근데 이 거리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174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00이니까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 잘 봐. 자, 그럼 봐봐. 1번. 2000m 이상인 사람들이야. 2000m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을 한번 재볼게. 잘 들으세요. 이거는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의 확률을 먼저 구하셔야 되는 거죠. 괜찮니? 그러면 얘를 표준화해서 Z로 바꾸면 1740을 얘에서 빼고 그럼 몇이 남으니까 260이 남는 거 맞죠? 260 남을 거야. 260을 500으로 나눠. 그럼 500분의 260이야. 그럼 1000분의 520이죠. 맞아? 그럼 0.52 맞니? 0.52 맞지? 따라서 Z가 0.52 이상일 확률이 될 거야. 괜찮스? 근데 0부터 0.52까지가 0.2니까 0.52 이상인 애들은 0.3인 거 얘들아 납득되니? 납득돼? 그럼 반대로 두 번째 2000m 이하인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2000m 이상인 사람들이 전체의 0.3에 해당되니까 2000m 이하인 사람들은 해보나 마나 0.7에 해당되겠죠. 전체가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얘기 잘 들어. 너희들 만약에 전체 인원이 n명이었다고 쳐봐. 그러면 집에서 거리가 2000m 이상이 되는 사람, 시장까지, 그 사람이 10분의 3n명 이렇게 있는 거 아니니? 이게 거리가 이렇게 먼 사람들이죠. 그러면 10분의 7n명이 그나마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지. 근데 미만인데 괜찮아요? 괜찮죠. 미만인데 괜찮아요. 왜냐? 연속 확률 변수는 그 지점에서의 함수값, 확률값이 항상 몇이야? 0이었지. 정적분이니까. 이상 등호가 막 포함되어 있고 안 돼 있고가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연속 확률 변수였지. 그치? 괜찮아. 자, 아무튼 10분의 3n명인데 잘 들어. 2000m 고객 중에서 15% 고객만 뭐 하는 거야? 자동차 갖고 오죠. 자가용. 이 중에서 15%가 자가용을 갖고 오고 남은 85%는 걸어오거나 뭐 버스를 타거나 아니면 기어오거나 뭐 하시겠죠. 유모차 타고 오거나. 아무튼 이게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이잖아. 인정? 그러면 전체 10분의 3n명의 어떤 먼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자가용을 타고 온다는 거지. 맞죠? 그러면 10분의 3n명에다가 거기서 또 한 번 100분의 15를 이렇게 곱해주면
1000분의 45n명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집이 먼데, 그러니까 멀다 그냥 표현할게. 2000m 이상이니까 멀고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 숫자죠. 인정해? 얘네들이 집이 먼 애들이야. 근데 그 중에 15%를 자가용 이용하니까 얘까지 곱하면 멀고 자가용까지 이용한 애들이 이만큼이죠. 얘 봐봐. 10분의 7n명은 가까워, 집이. 근데 그 중에 5%만 자가용을 이용해. 그러면 여기서 5%가 자가용 이용하고 나머지 95%는 귀여우던 유모차 타고 오던 뭐 하니까 아무튼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은 10분의 7n에다가 곱하기 100분의 5가 이렇게 되시는 거죠. 5%니까. 그럼 얘가 1000분의 35n이 될 거고요. 이 사람들이 가까운데 자가용도 타고 오는 사람들이지. 그럼 얘들아, 내가 다 센 거 아니야? 뭐냐면 멀고 자가용 타는 사람, 가깝고 자가용 타는 사람 합치면 자가용 타는 사람이잖아.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 자가용 타고 오는 학생이 아니라 고객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할 때 학생은 자가용 타시면 안 돼요. 그 학생은 직접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진짜 뻘소리 많이 하네. 아무튼 자가용 이용하는 사람들은 얘랑 얘를 합친 거죠. 그러니까 1000분의 45n과 1000분의 35n 합쳤으니까 1000분의 80n이죠. 1000분의 80n 중에서 그 중에서 거리가 가까운 사람의 비율은 이라고 했으니까 얘기 때문에 1000분의 35n이 올라가서 1000n 약분해주고 5로 끝까지 약분하면 16분의 7이 되시겠지. 그쵸? 이게 정답이 그래서 2번이 될 거고 우리는 이걸 우리가 조건부 확률 문제로 인식해서 풀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십니다. 나 근데 이거 18번까지 안 하면 17번이요. 17이 끝이야? 야, 17번까지 안 하면 너무 아쉽지 않아? 아니요. 아쉬워요. 아쉽니? 여기까지 해요. 깝인데. 야, 근데 추가 연습 싫어요. 미리 예상하지 말지. 하지 마요. 다음에 일요일 날 맞춰 끝내죠. 그래, 우리 진도가 느리진 않은데 그래도 뭔가 정기분포를 3번에 걸쳐서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어쩔 수 없어요. 전 마음에 드는데. 얘들아, 대신에 숙제는 지금 다 제출했니? 네. 너 이 색 다들 끄덕이는데 끄덕이지 못하는 이 색. 넌 다 했잖아. 알았어요. 했지? 안 됐어요. 아유, 빨리 내. 이러니까 무릎 더 계속 넓어지지 여기. 그러니까 되게 하얘. 내가 말했잖아, 쌤 몸이 하얘. 하얘 상태로 하얘요, 쌤. 쌤 약간 쌤 진짜 백인이야. 어머, 쌤 아니 근데 내가 백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다 자르면 되나요? 그리고 하얘. 목 자르는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 공통 시간에 다시 만날 사람들 만나요. 안녕. 콜스만